부동산의 정책적 기능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 관리, 적정한 가치 유도, 합리적 손실 보상, 과세의 합리화가 있으며 일반 경제적 기능은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 배분, 거래 질서 확립 및 유지,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 제시이며 영업 경비란 용역 인건비나 직영 인건비, 수도 광열비나 수선 유지비, 세금, 공과금, 보험료, 대체 충당금, 광고 선전비 등 그 밖의 경비를 말하며 3방식의 적용 대상을 비교해보면 원가법은 건건사랑, 즉 건물,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이며 거래사례 비교법은 동산과자, 즉 동산, 산림, 과수원, 자동차이며 수익환원법은 영업강, 즉 영업권, 어업권, 광업권입니다. 반드시 구분하셔야 하며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3방식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가 방식, 즉 비용 접근법의 평가 방식은 원가법을 적용하고 시상가액은 적상가액이며 적용 대상은 비시장성, 비수익성 부동산과 거래 사례가 없는 부동산, 즉 매립지, 조성지 부동산과 건물,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에 적용하며 상각 자산에 널리 이용하는 게 장점이고 토지에 적용 곤란하고 시장성과 수익성이 미반영되며 건물 평가 시 외부에서 관찰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각각 수정이 곤란하며 기술이 진보할수록 재조달 원가나 감가액 파악이 곤란한 것이 단점입니다. 비교 방식, 즉 시장 접근법의 평가 방식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고 시상가액은 비중가액이며 적용 대상은 시장성 있는 부동산과 적상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물건, 그리고 동산, 산림, 과수원, 자동차 등에 적용하며 현실적이고 실증적이며 설득력 있고 3방식 중 중추적 역할을 하며 토지, 건물, 동산 등의 평가에 널리 활용하며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게 장점이며 시장성이 없는 것은 적용하기 곤란하고 감정평가액의 편차가 크며 비과학적이고 극단적인 호흡 불황의 국면에서는 적용이 곤란하며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한 경우 투기적 요인이 포함된 경우 사례의 신뢰성 여부가 의문인 게 단점입니다. 수익 방식, 즉 소득 적응법의 평가 방식은 수익 환원법을 적용하고 시상가액은 수익가액이며 적용 대상은 수익성 부동산, 즉 기업용, 임대용 부동산을 말하며 영업권, 어업권, 광산, 광업권에 적용하며 장래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으로 논리적 이론적이며 평가사의 주관적 개입이 적은 게 장점이며 비수익성 부동산에는 적용하기 곤란하며 수익의 차이가 없는 부동산은 신구의 구별이 없어지는 게 단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입니다. 공시지가기준법이란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며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른 감정평가 순서는 비교 표준지 선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순서를 거치며 표준지 공시지가란 공시 기준일 현재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국장이 1월 1일 공시하고 전국 토 50만 필지에 대해 간이 산정표인 토지가격 비중표를 만들며 30일 내 국장에게 이의신청 가능하며 공부상보다 현재 이용 상황을 판단하며 공법상 제한 상태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고 수용, 사용이나 국공유지 처분 시 경매, 재평가, 환지나 채비지 매각 시 활용하며 표준지의 도로 상황 포함, 즉 지번, 지목, 용도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포함합니다. 세부 기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장이 정하는 게 특징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 및 효력 및 이의신청을 살펴보면 공시사항은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표준지에 대한 지목, 용도지역, 도로 상황, 그 밖의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이며 효력은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를 삼으며 국가 등에 의한 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고 개별 토지의 평가 기준이 됩니다. 이 신청은 앞서 살펴봤듯이 공시일로부터 30일 내 서면으로 국장에게 이 신청 가능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세금 부과가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며 시군구가 5월 31일 공시하고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사용료 부과의 기준이며 토지가격 비준표를 활용하고 공시일로부터 30일 내 서면으로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주택가격 공시는 단독주택은 다가구 포함하며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하고 30일 내 국장에게 이의신청 가능하고 표준주택은 국장이 주택가격 비준표 만들고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며 세부 기준은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국장이 정하며 개별주택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며 표준주택 가격이 기준이고 시군구가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거치며 감정원에 검증받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하고 시군구는 공시기준일 이후 토지 분할 합병 시는 다시 공시해야 하며 1월 1일에서 6월 30일 것은 7월 1일 공시하고 7월 1일에서 12월 31일 것은 다음해 1월 1일 공시하는 게 원칙이며 공동주택은 매년 1월 1일 공시하며 4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해야 하며 조사 선정 시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야 하며 표준지로 공시되면 토지와 주택 모두 개별 공시지가로 보는 게 특징이며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평가 시 지가의 변동이 미미한 지역은 감평사 1인에게 의뢰 가능하며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는 것은 개별주택 가격 검증 업무와 표준주택 가격 조사 평가 시에 해당하며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를 다시 한번 비교해보면 공시지가제도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며 간이 산정표인 토지 가격 비준표를 만들고 국장이 공시하며 개별 공시지가의 공시일은 5월 31일이며 시군구가 공시합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단독주택의 표준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며 간이 산정표인 주택가격 비준표를 만들고 국장이 공시하며 개별 주택가격 공시일은 4월 30일이고 시군구가 공시하는 게 특징이며 공동주택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 공시일은 4월 30일이며 국장이 공시하는 게 특징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공시제도는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며 간이 산정표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비준표를 만들며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의 가격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고 국장이 공시하며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의 가격 공시일은 4월 30일이며 시군구가 공시하는 게 특징이며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고 공시일은 4월 30일이며 국장이 공시하는 게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개별 빼면 전부 국장이 결정 공시한다로 연결하시고 개별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하며 개별 공시지가만 5월 31일이고 나머지는 전부 4월 30일이 공시일이다로 연결하시고 전부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군구나 국정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표준은 공시 기준일만 중요하고 개별은 공시일만 중요하다로 연결하시면 쉽게 정리되실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계산 문제를 언급할 수가 없어 이론 위주로 진행하였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이것으로 학기론 모두 마치겠습니다.